버핏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변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수만 명 앞에서 그것도 주주총회 할 때마다 마이크 잡고 말 잘하죠. 그렇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네. 근데 버핏이 무슨 스피치 학원도 다녔어요? 네. 그게 그 책에 나와요? 이것도 참 웃기죠. 돈 주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돈 주고. 이 사람이 여자친구를 사귀는 걸 되게 어려워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건 약간 이제 돈 생기기 전에. 네네네. 돈 생기고 난 다음에는 돈밖에 몰랐고. 그때는 결혼 어떻게 잘 해가지고, 뭐, 지금 뭐 사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말하자면 한 7, 80년 동안 연애를 할 수 있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했을 때, 부인이 3명 정도 있었던 거예요. 네네. 실제로는 2명이지만. 그러면 한 2, 30년에 한 명 바뀐 거니까, 그렇게 뭐 바람둥이는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그 전에, 어릴 때, 학생 때, 여자친구를 너무 사귀고 싶은 마음은 남성으로서 가득했는데, 예. 말주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말도 떠듬고 이랬대요. 근데 대부분 그 나이 또래 남자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수줍고 그렇죠. 처음. 깎아머리하고 돌아다니고 네. 막 이렇게. 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이제 극복을 하려고 이 스피치 학원, 화술 학원에 다니거든요. 돈 내고. 근데 아나운서가 되려고 그러면 그거 약간 다녀야 되는 기본 그쵸, 그런 그쵸, 거 있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정도여야 되는데 네. 저같이 일반인인데 나 말을 좀 잘하고 싶어 하고 학원 다닌다는 건 사실 드문 일이잖아요. 그쵸. 예. 그 학원까지 다니고 나서 지금은 달변가가 된 거고요. 처음부터 그랬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동질감을 얻을 수 있죠, 여기에서도. 네. 근데 하나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이 다니는 학원이 참 재밌는 거예요, 학원. 학원이요? 학원이 무슨 학원이냐? 데일 카네기의 학원이에요, 화술학원. 그 뭐지 인간관계인가? 네. 그 엄청난 베스트셀러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이 바이블을 쓴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뭐 다가갈 수도 없을 만한 사람이 예. 옛날에 그 화술 학원을 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랄까 뭐 이금희 아나운서의 무슨 화술 학원 일할까? 그런 데를 가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 레전드가 되기, 둘 다 레전드가 되기 전이야. 데일 카네기와 워런 버핏이 학원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나가지고 이 화술을 가르치고 배우고 학원비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야, 정말 이게 몇십 년 전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거요? 이게 거의 1950년이니까 한 70년 전이죠. 20대니까. 근데 버핏이 이거 뭐 직업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강연도 꽤 많이 했어요? 이게 또 저한테 참 동질감을 주는 내용인데 네네네. 제가 이제 외부 강연을 몇 개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 외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흉 아닌 흉, 핀잔 아닌 핀잔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너는 펀드 매니저냐, 네가 뭐 전문 강사냐. 너 지금 주식 안 하고 뭐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마음으로는 내가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집중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시간이 아주 하루 종일 주식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투자의 올바른 방법을 외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눅 들 때가 있잖아요. 뭐 장세도 안 좋은데 뭐 강의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그런데 이 워런 버핏이 어릴 때 이 자기가 있는 그 오마하 대학교 자기 사는 동네 거기에서 일종의 방과후 교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특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서 주식 강의를 하고 다녀요. 아, 지역의 오마하 대학교에서. 이거 어릴 때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학생에서 이제 주식 중개인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하자면 브로커. 예. 그 브로커를 몇 년 해요. 그러다가 이 본격적으로 투자자가 되게 되는데 그 브로커를 할 때니까 아직 그렇게 투자자로서는 성숙하지 않을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현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였을 수 있다고. 근데 가가지고 주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강의를 계속 하는데 이런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것까지 합니다. 저랑 좀 다른 점. 네. 저는 제가 강의하러 가서 네네. 대표님 주식 이거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럼 얘기 안 합니다. 모르죠. 직접 분석하세요. 분석하는 방법은 이래요. 또는 뭐 추천해 줄 거 없어요 라고 하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버핏은 네. 예를 들면 학생이 버핏 선생님 저 주식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파시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로 갈아타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적극 추천하면서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브로커 신분으로 아니면 그 전에? 브로커 신분으로. 브로커인데 이제 저녁에 하는 거예요.
하기자 이제 브로커면 이제 여러분들 뭐 이게 어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증권사 이렇게 영업 파트. 그렇죠. 영업 파트니까 사실 영업직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떠올리는 그런 버핏보다는 당시에는 막 적극적으로 네. 그런 종목 왜 샀냐고. 그러니까요. 이 주식 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강의이기도 했지만 주식 중개인으로서의 일단 영업 활동에 홍보 활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주주총회 버핏 주총회 가가지고 회장님 주식 하나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시즈 캔디 같이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강연도 많이 다녔고. 지금이었으면 저희 YG 클럽에 좀 섭외 좀 했을 텐데. 그럼요. 무조건 오는 사람이죠. 와이스트리트 출연하고 거기서 강의하고 그다음에 추천까지. 일관화 공정으로. 그게 50년대? 60년대? 50년대? 너무 옛날 분이고. 한 60년대 정도 되죠. 그때쯤이면 섭외할 수 있었는데. 과거로 돌아가면.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또 발굴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발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사실은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 아니에요. 나 주식한다? 이런 주식 사라?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그럼요. 추천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개인에서 투자자로 거듭나는 그 시기쯤에는 이것도 약간 레전드인데 자기 친구들이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대표님이랑 저랑 친구인데 나이는 다릅니다만은 이제 친구인데 주식을 서로 얘기할 수 있죠. 대표님 이거 사세요. 이거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버핏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월터 슐로스, 하워드 브라운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각자 한 분야에 완전 탑이 된 그 투자회사의 다 오너들, 명예회장들인 사람들이랑 그냥 친구였던 거예요. 여의도 친구들처럼. 그러니까 뭔가 스터디 모임 하듯이. 주식 스터디를 했는데 거기 주식 스터디에 뭐 예를 들면은 이채원, 강방천, 뭐 허남권, 최준철 이런 사람들끼리 그냥 짜장면 먹으면서 야 삼성전자 사야 되냐? 하는 세대였던 거야 이 사람은. 젊었을 때. 근데 그 사람들끼리 보면은 저희도 주식 스터디 저는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 많이 했었고 여의도 사람들 그런 모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가장 이 인기 없는 사람 그 스터디에서 결국에 쫓겨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욕 엄청 먹잖아요. 자기가 사놓고 이제 세일즈하고 맞아요. 나중에 설거지 시키고 오래 못 가. 그렇잖아요. 근데 버핏은 대놓고 추천을 합니다. 일단 지 친구들한테. 월터 실로스한테. 월터 실로스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너 주식, 이거 아냐? 그럼, 뭔데? 그러면, 근데 버핏이 똑똑한 건 서로 다 아니까 추천을 받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추천할 때 버핏만 다르게 한 행동은 뭐냐면, 버핏은, 야, 이거 샀어? 나한테 그럼 돈 좀 내. 대놓고. 돈을 왜 달라요? 나 때문에 먹었지? 나한테 돈 내. 돈을 달라고요?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내가 너한테 이 종목 추천해줬으니까 나한테 수수료 내라. 지금의 버핏이면 상상이 안 가잖아요. 월터 실로스한테.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목적을 달성하면 근데 이게 버핏이 쓴 게 아니라 앨리슨 슈레더라고 하는 이제 전문 애널리스트 작가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곳곳에 사람들 다 인터뷰했을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야, 있잖아. 앨리슨, 그때 버핏 있잖아. 야, 진짜 장난 아니었어. 뭐 하면은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수수료 내라 그러지. 내가 안 산다고 하면 계속 설명해가지고 귀찮게 하고 결국 사게 만들지. 그리고 그런 것도 했어요. 버핏이 어떤 주식을 사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최대주주 되는 걸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 무슨 플로트니 내가 뭐 기업의 경영을 하니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내가 짱 먹고 싶은 거야. 이 주식 내가 제일 먼저 발굴해서 막 이런 거 좀 깃발 꽂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 주식 제일 많이 갖고 있어. 여의도에서 막 이런 거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꽂고 주변에 추천을 하잖아요. 그럼 안 사면 또 뭐라 그래? 혼내. 야, 너 이거 좋은 거 왜 모르냐? 너 센본맨 몰라? 이거 좀 사라고. 그래서 사잖아요. 그럼 야, 뭐 어찌 수수료 내놔. 그러다가 뽀찌. 뽀찌 내놔. 뽀찌라는 단어를 내가 아나운서한테 전문 용어입니다. 이거 뽀찌를 받고 근데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주식을 뺏어요. 야, 이거 나 주라. 내가 이거 다 사고 싶은데 슐로스야. 너 이거 나 때문에 10% 사서 좀 먹었잖아. 그러니까 엑시트를 시켜주고 본인은 지분율을 높이려는. 네네네. 나한테 내놔.
아, 일단 전 또 이제 강도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비싸게 안 사줍니다. 아니, 시가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000원에 추천을 했잖아요, 버핏이. 네네네. 근데 15,000원이 됐어요. 그럼 너 5,000원 벌었잖아. 네. 수수료 1,000원 내. 하고 한 13,000원에 사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부자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럼 또 줘요. 일종의 이렇게 할인해서 네, 할인해서 것처럼. 그래, 야, 너 다 먹어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주더라고. 근데 버핏은 항상 그 욕심이 너무 강력해서 되게 무서울 정도로 나 안 줄 거야? 나 달라고. 아, 내가 추천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강요를 했다고요. 소시오패스인데, 그건. 여러분, 요즘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희 요즘에 막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이런 거 많이 막 배웠거든요. 그럼 버핏이 인자하고, 푸근하고, 전혀 아니에요. 여유롭 이런 거 아니고. 전혀. 그러니까 이게 약간 30대 때. 이게 이제 30에서 40 가고 있는 거죠. 40대. 네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 뭐 다들 잘 되셨네요. 잘 됐죠. 버핏이 제일 잘 됐을 뿐이죠. 네.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 PIC라고 하는 모임 있지 않습니까? 아, 있죠. 남산 주성님, 있죠. 그다음에 김철광, 있죠. 그 바람의 숲님 네. 뭐 이런 분들이 있는 어마어마. 그분들도 그 뭐더라? 파트타임 인베스터 클럽 뭐 이런 거였잖아요. 직장인 부업 투자자. 저 그 약자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그 리조트 이름인 줄 알았는데 PIC가 파트타임 인베스터 모임 뭐 이런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올타임이잖아. 거의 올타임이죠. 얼마 전에 그 형님들 저희 짜장면 드신다고 그래서 한번 섭외하러 쫓아갔었는데 네. 역시 짜장면 먹으면서 너 뭐 샀냐? 여의도에 약간 그게 국룰이 있죠. 여러분들 왜 짜장면집을 가냐면 이 구독자분들 모르실까봐 여의도 짜장면집은 룸이 많잖아요. 그렇죠. 룸이 방에서. 많고 어디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서 막 요리를 많이 시키는 코스를 해야지 방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냥 웬만큼 하면 방 다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이제 스터디를 보통 짜장면집에서 합니다. 그래서 빼갈 먹고 소주 마시면서 맞아요. 종목 얘기하고.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슈퍼개미 엄청난 자산가 회장님들이 이렇게 되신 거고 또 지금 이제 그걸 꿈꾸면서 그렇게 막 스터디 뭐 이제 조직하셔서 모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저희 YG 클럽으로 클럽에도. 오십시오. YG 클럽이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저희 회의실도 내드립니다. 공짜로요? 예. 그럼요. 공짜나 이거 저희 YG 클럽 멤버십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포함되어 있는 거네. 짜장면 안 먹어도. 네, 이렇게 장사합니다. 그런데 불러주세요. 짜장면 시켜드릴게요. 예? 그런데 불러주세요. 진짜로? YG 클럽에 스터디가 있다면서요. 네네네. 스터디에 뭐 제가 매번 나가서 스터디를 할 수는 없지만 특강. 가서 뭐 강의도 아니고 뭐 잘하시는 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그러면 그냥 일종의 원포인트 랜슨? 오케이 섭외. 네. 적어놔요. 그런 거 하면 저도 좋죠. 오케이 섭외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섭외는. 네, 사업을 잘 하십니다. 네. 다시 버핏으로 돌아가서. 네. 근데 버핏이 결국에는 이제 개인 투자하고 뭐 브로커도 하다가 네. 전문적으로 버크셔에서 인수하기 전에 네네. 투자 조합을 먼저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뭐 지인들 돈도 좀 많이 들어갔다고 거의 하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죠.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몰랐던 건 뭐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이고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진 또는 그 자회사들이 가진 돈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고요. 그 전에 버핏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버핏 파트너십은 일종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제가 하는 헤지 펀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돈을 넣고 어느 정도 수익률이 되면은 성과 수수료를 받고 네. 하는 게 버핏 파트너십. 그 전 단계가 하나 더 있다는 걸 잘 몰랐던 거예요. 이 버핏 파트너십이 되기 전에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파트너십 회사를 여러 개 만들거든요. 이게 투자 조합이라는 뜻인데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친구를 하다가 정말 친해졌어요. 근데 대표님이 Y스트릿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네네. YG 클럽이 대박 나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러고 싶네요. 그렇죠? 예. IPO 막 하고. 그래서 여유자금이 생긴 거야. 그러면 버핏이 찾아가가지고, 대호야, 너 요새 돈 많이 벌었잖아. 나한테 돈 좀 맡겨봐. 나 주식 잘하잖아. 이런 얘기를 여러 명한테 하면서 돌아다녀요. 브로커가 중개인이 끝난 다음에. 근데 그때는 사실 이 사람이 전문적인 이런 금융투자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마치 계약을 맺는 거야, 다. 법의 테두리에 안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는 사람마다 돈 많다고 하면 다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11개까지인가 늘어나요, 펀드가. 와, 일종의 조합이. 네. 그래서 이 사람 조합, 뭐 이데오 패밀리 조합, 무슨 와이 패밀리 조합, 뭐 더 퍼블릭 조합 이런 거 쭉쭉 만들어서 관리를 하다가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로 합친 게 버핏 파트너십. 야, 나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투자업 할 거야. 1대1로 하는 거 안 하고 돈 맡기고 싶은 사람 나 찾아와. 한 게 버핏 파트너십. 일종의 헤지펀드, 사모펀드처럼. 네, 그렇게 가고 그걸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게 된 다음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로 넘어간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는 방직 회사였고, 네. 그걸 인수해서 뭐 투자회사로 서서히 이제 변모를 시켜갔는데, 네. 거기는 이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니까. 근데 나중에 될 때까지 결국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 법인의 자산을 통해서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네네. 모든 투자 자산을 그쪽 일원화 시켜버렸고. 그렇죠. 근데 그게 버핏이 원래 디자인한 게 아니었었어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가지고 이 플로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네. 여러분들 이제 플로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뭐 둥둥 뜨다 이런 뜻이거든요. FLOAT. 맞아요. 플롯. 네. 그 플로트를 이 사람은 회사 안에 남아있는 둥둥 떠있는 나머지 돈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플로트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버크셔의 한 축이고요. 네.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은 이 내 회사인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내 돈도 있고 버크셔도 있잖아요. 네. 저도 제 개인 김현준 증권 계좌가 있을 거고 더퍼블릭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의 계좌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로만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게 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이게 플로트로 투자를 하게 된 거는 버핏 파트너십을 하고 나서 버크셔는 인수는 했어요. 네. 인수는 했는데 아직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버크셔는 그냥 직물 방직회사, 그다음에 버핏 파트너십 운영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버핏 파트너십을 통해서 뭐를 투자를 했었냐 하면은 네. 이 블루칩 스탬프라는 회사를 투자를 하게 돼요. 이때는 이제 먼 거랑 만났을 때입니다. 네. 거. 네. 블루칩 스탬프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일종의 기업용 쿠폰을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와이스트릿이 뭔가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누구누구한테 이벤트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돼서 당첨되신 분들은 무슨 여의도 뭐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이 당첨됐을 때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 그냥 먹으려면 네. 와이스트릿이 돈을 먼저 내놔야 되잖아요. 결제해놔야죠. 네. 그 선결제 해놓듯이 그거를 다 모아놓은 게 블루칩 스탬프인 거예요. 여의도의 많은 음식점들을 다 내가 관리를 해줄 테니 나한테 돈을 먼저 내. 그럼 기업들 결제해놓으면 그 돈을 갖고 있다가 사람들이 먹으면 돈 줄게. 이런 식으로 영업을 했던 거거든요. 요즘 뭐 식권대장인가 맞아요. 뭐 그런 비슷한 비즈니스네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 블루칩 스탬프는 망했어요. 회사가. 그래서 버핏이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이게 직접적으로 회사들이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였는데 뭔가 플랫폼이라고 착각했다라고 인정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기업이 결제를 해놓고 당첨된 소비자가 쓰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 남는 시간 동안 블루칩 스탬프 안에는 현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야겠다. 이 돈이 놀잖아. 중간에 당장 어딘가에 쓰임이 없는 그런 중간에 동동 떠 있는 돈. 네. 그게 플로트의 네. 개념. 그래서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버핏과 멍거가 가장 많이 갖고 있던 회사가 블루칩 스탬프예요. 그게 네. 버크셔가 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그 플로트를 가지고 시즈 캔디도 사고 뭐도 사고 해보니까 이게 개꿀이라는 걸 느낀 거예요. 나는 돈이 없는데 네. 회사 안에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니까 이거 개꿀이네. 근데 또 재밌는 게 버핏이 그럼 왜 돈이 없었을까? 네. 자꾸 최대 주주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버핏 파트너십, 블루칩 스탬프,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주식들을 자꾸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수중엔 현금이 없었어요. 버핏이 한 40대까지는 그렇게 큰 자산가였지만 내가 현금 흐름이 내 거에 많지는 않았거든요. 대부분 이제 지분 가치. 네, 다 회사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하고 싶고 좋은 기업은 많이 보이는데 이게 안 되니까 블루칩 스탬프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개꿀 하고 나서 플로트라는 개념이구나 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이코도 인수하고 제너럴리도 인수하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이 보험회사로 바꾸면서 이 보험회사는 플로트를 이용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사고나 질병 때문에 보험금을 타가는 시간이 블루칩 스탬프보다 훨씬 긴 거야. 안정적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보험을 보고 플로트를 생각해낸 게 아니고 네.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주가 빠져가지고 참 주식 사고 싶은데 예수금이 없어 나만 없어?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계기 때문에 플로트를 생각해낸
케이스가 되고 아까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 주식을 사게 된 계기는 그럼 블루칩 스탬프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증권거래위원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감독원한테 크게 한번 혼납니다. 야, 너 이거 네 돈 아니지. 회사 돈 갖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손자 회사도 만들고 증손자 회사도 만들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간에 뭐 빼먹으려는 거 아니야? 한 거예요. 그렇죠. 감독 당국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보겠죠. 그렇죠. 복잡한 구조를 일단 싫어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투자했던 사람이 없었을 거고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버핏은 잘못한 게 없었지만 이거 얘네들이 나를 이거 조지면 이거 뭐 털어서 먼지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그렇죠. 무섭다. 감독은 무섭다 해가지고 근가 뭐냐 한번 털면 다 나오죠 뭐든지. 그래서 안 되겠다 네네. 해서 하나로 합친 게 그게 버크셔로 합친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기업을 버크셔는 모두 다 인수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지분 투자 조금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역시 버핏은 좋은 기업을 경영자까지 인수해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증권거래위원회 때문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버크셔를 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쭈쭈 하고 있는데 이제 손자회사, 증손회사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잘하고 있었어. 근데 자기가 돈이 많아진 거예요. 버크셔가 자꾸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나 사게 되면 소문나고 주가 오르고 판다 그러면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그런 제도가 있대요.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공시를 좀 유예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협상할 수가 있대요. 거기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뭐라고 해야 됩니까? 투자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그 안에 새로 산 종목들은 좀 요거는 불러 처리해 주세요. 블라인드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증권거래위원회가 그거를 안 돼. 너 이제 다 공개해. 너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비밀 유지 이런 거 없고 다 그냥 실명으로 다 깔 거야. 너 돈도 많고 이제 거물인데 안 돼 한 거예요. 그 버핏이 이거 공개되면은 나는 상장 주식 매매하기 힘들겠는데 그때부터 기업을 전체 인수하는 전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버핏이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급격히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은 아니야. 처음부터 다 꿰뚫고 난 버크셔 해서웨이를 해가지고 플로트를 이용해서 모든 기업을 인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 뭔가 한번 이슈가 딱 터지면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은 막 오들오들 떨고 어떡하지? 뭐 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퀀텀 점프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위대한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잘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좋은 스토리도 막 끼워 맞추고 그거 자체도 저 사람이 저거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막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거 아니더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금융당국의 지도하에 지금의 모습이 이제 갖춰진 건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당국이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건전성 관리. 그렇죠. 금융에서의 건전성 관리. 또 하나가 워런 버핏이 레버리지도 많이 썼어요? 이것도 진짜 깜짝 놀랍니다.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는 운전할 때 이 핸들에다가 칼을 꽂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괜찮다. 하지만 혹시 사고가 나면 내가 죽게 된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철석같이 믿었고 어떻게 정도 판단을 했냐. 버핏은 플로트가 있으니까 보험사의 돈을 결국엔 남의 돈인데 부채인데 그걸로 이용해서 투자를 하니까 자기는 그 정도 레버리지 쓰는구나라고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2살에 22살에 우리로 말하자면 주식 담보 대출을 일으켜서 내가 부자가 빨리 되려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빚을 내게 되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 이 버핏의 단짝 찰리 먼거 부회장 있잖아요. 이 사람도 욕심이 장난 아니거든요. 버핏은 어떤 욕심이 있냐면 내가 뭔가 이렇게 통제하고 싶은 거, 내가 제일 잘나고 싶은 거 이런 욕심이 좀 크다면 먼거는 또 지기 싫어하는 게 엄청 있어요. 원래 찰리 먼거가 절대 질투를 하지 말라고. 질투는 미친 짓이고 그런 얘기 했어요? 불행하게. 찰리 먼거 항상 그러잖아. 형이 해봤거든. 남과 비교하지 마. 형이 그 형님들 다 자기 해본 거였어요? 레버리지도 해보고 질투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질투가 엄청 많아요. 먼거는 내가 이 사람을 꼭 이겨버려야 돼.
나 이 사람보다 돈 많이 벌어야 돼. 하기자 욕심 없이 그 정도로 성공했겠습니까마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먼거 레버리지 얘기하고 나서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참 놀라운 게 그래도 먼거도 이제 깨달은 것 같아. 질투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저는 어디서 왔을 것 같냐면 버핏과 먼거가 그때 버핏이 한 30대, 40대 그리고 먼거가 40, 50대 때 이제 같이 만나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먼거는 사실 돈이 별로 없어요. 3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버핏은 100조가 넘거든요. 아유, 먼거 형, 뭐 했어? 그 나이 먹도록 3조밖에 없고.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솔직히. 내가 나이도 형이야. 나이도 형이고, 투자도 나 할 만큼 했어. 나는 변호사야. 근데 돈이 얘가 50배가 많아. 걔랑 평생 일하고 싶냐고. 그러니까 질투가 없어진 거야. 얘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게 불가능해진.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 자체가 있다가도 그냥 증발해버린 거네요. 네.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야, 안 그러면 얘랑 이제 같이 일 못하고 얘가 가장 똑똑한데. 근데 먼거는 어느 정도로 레버리지를 썼냐면 이 사람이 30대에 레버리지를 쓰게 되는데 버핏을 만나고 나서 먼거가 영향을 준 건 퀄리티 투자. 야, 너 그레이엄 제자지? 맨날 담배꽁초식 투자만 하잖아. 그렇게 하면 큰 돈 못 번다? 해서 막 가르쳐줘요. 그래서 시즈 캔디도 사게 된 거고 블루칩 스탬프도 그래서 살게 된 거고 결국에는 버핏이 크게 성공하는데 먼거가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렇죠. 버핏은 먼거한테 무슨 영향을 줬냐면 형, 변호사 좀 그만해. 그거 뭐 하냐 그거? 그거 뭐 몸으로 맨날 시간 써서 그 돈 돼요 형? 투자하라고 투자. 형 투자 잘하잖아. 얼마나 버냐고. 네. 그래서 먼거가 되게 오래 망설이거든요. 거의 한 5년에 10년 망설인 것 같아요.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이제 투자회사를 차리게 돼요. 그 차렸을 때 내가 버핏 맛을 들었으면 내가 빨리 부자가 됐을 텐데 짜증나네.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회사를 차리자마자 대출을 더블업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10억 있었으면 10억을 바로 빌려버려요. 와. 근데 거기에서 하나의 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걸요? 먼거가 투자회사를 차리자마자 빚을 많이 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건 이제 버핏보다 잘해야지 하는 건 제 뇌피셜이고 네네네. 실제로 스노우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먼거가 친구랑 내기를 합니다. 찰리 먼거가? 네, 자기 친구. 버핏 말고 다른 친구랑. 무슨 내기를? 1년 동안 누가 수익률 높게 하는 걸 내기를 걸어. 수익률 내기? 그냥 하여튼 그 형님들 다 해봤네. 다 해봤어. 내기 걸자마자 은행부터 찾아갑니다. 레버리지로. 그러니까 버핏도 먼거도 여러분들 나이가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와이스트리 한 30대, 40대 제일 많겠죠? 40대도 많으시고 50대도 많으시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어릴 때 이 사람들 20대, 30대 때 이미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정말 플로트가 아닌 생 레버리지 대출을 썼다. 보통 젊을 때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빚도 끌어오고 사실 우리나라도 20대 남성의 주식 회전율이 제일 높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먼거랑 버핏도 혈기왕성할 때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실제로 버핏이 레버리지를 별로 안 썼다고 나오고요. 자기는 평생 쓴 레버리지의 비율 제일 높았을 때가 25%라고 그래요. 내가 10억이 있으면 2억 5천까지밖에 안 빌렸대.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면 담보 비율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써가지고, 신용융자로 투자하시는 분에 비하면 대출도 아닌 정도. 거의 그 정도면 뭐 진짜 레버리지도 아니죠. 그것조차도 이제 점점 줄여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 플로트 투자로 넘어가면서 수익률을, 레버리지를 쓰지만 운전대에 칼을 안 꽂는 그 방법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하여튼 그 결론은 하여튼 이 형님들은 다 해봤다. 네,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팍팍? 그러니까 다 해보고 현자가 된 거죠. 네. 내가 다 해봤으니까 그냥 형 말 들어.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되는데 우리도 나도 해보고 싶잖아. 나도 해버리지, 나도. 근데 좀 안심도 되잖아. 왜냐면 여러분 이미 썼으니까 버핏도 해봤었네. 나도 괜찮겠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 1권까지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레버리지 써봤거든요. 레버리지 쓰고 이제 야식 잡사할 때 여러분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 해보면 다 해보면.